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무엇이 있었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상태가 바뀐다. 바뀐다는 것을 다른 말로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융해와 응고입니다. 융해와 응고는 무엇이냐면 융해는 무엇이냐? 바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이 융해입니다. 그러면 응고는 무엇인가?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융해와 응고 현상을 관찰하고 그 예를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도 배웠지만 입자는 바로 분자를 말한다고 했죠. 분자. 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분자로 모형을 갖고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형,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동그라미로 그려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 즉 응고와 융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을 보면 물질의 상태는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다. 즉,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 상태 변화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융해 그리고 응고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했죠. 융해는 무엇이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 그리고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 먼저 융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해는 뭐냐면 고체 상태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응고는 뭐냐면 액체가 고체로 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융해가 일어나는 것, 응고가 일어나는 것, 많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이것도 바로 융해 현상이고,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 샘물이 된다. 바로 융해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막 녹아. 그것도 융해죠. 그 다음 응고는 무엇이 있느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촛농이 흘러내리면서 굳는다. 바로 응고. 그리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긴다. 이것도 바로 응고 현상이 되겠죠. 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융해와 응고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분자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고체 상태의 분자 배열은 이렇게, 즉 말로 표현하면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 그리고 액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규칙 또는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체 상태는 불규칙하고 흐트러져 있고. 그래서 융해가 일어날 때는 분자 배열이 규칙적에서 흐트러짐, 그리고 응고가 일어날 때는 분자 배열이 불규칙에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체가 액체로 되면 규칙적이던 배열이 흐트러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바로 특징인데요. 규칙적이던 배열이 흐트러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부피라고 그랬어요. 부피.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팽창 또는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되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규칙적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융해와 그리고 응고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할 것인데요. 융해와 응고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지 천연비누를 만들어 보면서 융해와 응고에 대한 현상들을 관찰해 보는 실험을 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